세 번째 과목입니다. 2015년 3월 8일 날 본 거죠. 세 번째 과목인데요. 이 41번이죠. 회전축 커플링의 사용 덮개는 다음 중 어떠한 위험증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게 우리 회전축이에요. 회전하는 축과 커플링에서 발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꼭 회전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돼요. 회전 커플링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리면요.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바로 조작하는 이제 과정이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이라는 건 원래 지금 잘 이렇게 따라오는데 요렇게 이제 돼 있죠.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플링에 사용된 덮개는 근데 이렇게 돼가 이 모양이 하나 더 있다면 반드시 여기는 회전이란 말이 있으면 회전이에요. 항상 꼭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 뭐가 되겠어? 우리 손이나 들어가고 옷 같은 거 들어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말려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회전 말림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요것은 작업형 시험에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이나 머리카락 등 말려 들어가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인데 회전하는 축, 커플링, 돌출된 키나 고정나사, 회전하는 고구도구에서 발생하고요. 요것은 회전축, 커플링, 드릴 작업인데 바로 이런 걸 회전축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아라는 증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뿐 아닙니다. 커플링에서 드릴 작업 중에서 이름하게 발생하는 게 회전 말림증. 이거는 작업형 시험에도 출제가 된다. 42번입니다. 클러치가 그대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클러치가 맞물린 개소수가 4개입니다. 양수 기동식이에요. 알아둘 게 있어요. 양수 조작하고 양수 기동식은 틀린다. 양수 조작식은 손으로 눌리고 양수 기동식은 손으로 눌리더라도 전자식이 한 개 더 있다 생각하면 돼. 기동장치가. 양수 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가 360이에요. 양손으로 누름 장치를 역시 조작하더라도 슬라이드 하사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통상 우리는 안전거리는 DM은 1.6TM이에요. 근데 뭐를 구하냐 그러니까 바로 시간이잖아. 요게 항상 특별한 말이 0.5초. 요 놈이 가니까 바로 어떻게 다시 몇 초? 360. 우리는 1.6이라는 것은 알고 요 그리고 T가 이런 거 1.6분의 얼마? 360으로 하니까 바로 225 메타세컨. 어디 있노?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째. 프레스의 손천내기식 방호장치. 손천내기식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딱 쳐내지 오면 손천내기식 방호장치는 틀리는 것입니다. 손천내기식 방호장치는 방호판 폭이 최소한 금령폭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 자판이 있다면 여기 테이블이 있다면 요게 반 정도는 돼 얘가 탁 치지 더 작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슬라이드 행정수가 150 처음 보는 것 같아. 150이라는 말이 없어. 어디 있어? 바로 120이죠. 120. 120 SPM 이상이 한다는 게 틀렸어요. 여기서 틀렸고 여기 있잖아. 120 이상도 아니고 이하. 슬라이드 행정 길이가 40mm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는 4분의 3 위치에 손을 완전히 밀어낸다.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이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왜? 필기시험 때는 눈으로 익히면 된다는 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44번째요. 크레인의 건가 방지 장치. 건가 방지는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요. 건가, 감겨지지 않겠다. 건가 방지 장치 달기구 윗면에 건상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몇 센치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 단 직동식 건가 방지. 이거는 정해졌죠. 법으로 얼마? 0.05m니까 우리 센티미터로 건치면 얼마? 0.05는 바로 50cm 한다고. 여기 봐. 이렇게 읽어보면 조지지. 왜? 직동식 건가 방지 장치는 0.05m. 바로 반대로 일반적인 건가 방지 얼마? 0.25m니까 센치로 25cm가 되는 거. 답이 되죠. 요거는 바로 5cm. 해서놨어요. 이렇게. 메타라면 0.25인데 센치라면 25cm. 그림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해둬서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한 합격으로 보장하도록 또 그뿐 아닙니다. 합격 낙체와 관련 법규까지 연결해 두었습니다. 45번째 보겠습니다. 선반입니다. 선반이라는 것은 둥근 공작물을 깎는 거라고 했어요. 선반자 방지구는 뭐야? 바로 이거예요. 이름이 지름에 비해서 얘가 길이니까 떨리니까 이렇게 떨리니까 여기를 딱 하나 중앙에 잡아가 떨리지 않게 하는 거야. 길이가 선반에 사용 방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길이가 얼마? 최소한 12배 이상입니다. 12배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뭐야? 방진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걸 가지고 방진. 그래 여기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작물 딱 묶어놓으면 얘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우리는
방진구라는데 실제는 12배에서 20배가 넘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2배에서 20배 사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진구는 엄격하게 또 하면 고정식 방진구와 사실 이동식 방진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46번째입니다. 다음 연삭기 작업 시 안전상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연삭기라는 것은요 2차 가공기예요. 바로 돌로서 가공하는 거죠. 연삭 속도를 교체할 때는 몇 분 이상 틀렸어. 3대 1이잖아. 3분 이상 시운전하고 이상 여부를 하게 틀렸잖아 벌써. 둘째, 연삭 최고 사용 원주 속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죠. 탁상 연삭기는 작업반 조정표를 설치하고 탁상 연삭기의 경우 덮개 노출 가슴 90도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봐요.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속도를 교체해서 얼마? 3분 이상. 틀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가자고 다른 거. 그래, 47번째는 아세틸렌 용접시요. 역류를 방지. 역류와 역할을 방지한. 산소가 아세틸렌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역류라 그러죠.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것은 답을 가르치는 역류, 산소 아세틸렌 역류 역할을 방지 안전기를 설치하고 교로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를 설치하고. 여기 있어요. 바로 안전기. 역류와 역할을 방지해. 여러분 설치하는 게 뭐다? 바로 요 자체가 안전기고 요거는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뭐야? 역류 방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놓고 그림으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48번째 보겠습니다. 상용 운전하면 상용이라는 말은 항상 운전한다 이런 뜻이죠. 상용 운전 압력이 상승하는 보일러예요.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 연소를 해서 열원을 제거하면서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장치를 가지고 우리 바로 압력이라니까 압력을 찾아 앞에 요걸까 근데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압력 방출장은 밖으로 뿜어 올리는 거 압력 제한수 상용으로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이렇게 압력 답이 보이잖아요.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바로 뭐요? 압력 제한 스위치. 바로 이게 압력 제한 스위치야. 요건 압력계. 요 압력계를 보고 압력 제한 스위치를 조작하면 돼요. 이게 바로 보일러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다.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명쾌하게 얘가 가르쳐 주잖아요. 또 49번이 되겠습니다.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요 중량물 운반 시 30kN 전차리는 앞바퀴에서 하물 중심까지 거리는 2m입니다. 전차리는 앞바퀴 차량 중 최대 3m 할 때 적재 가능한 하물의 최대 중량은 건데 바로 우리는 앞부분을 가지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M1이라 그러고 뒷부분은 M2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앞부분은 하물의 곱하기 전주니까 2니까 2m까지 거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주 2m 거. D는 3이라고 하니까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전주는 2m니까 더블이 2니까 여기 더블이라는 건 무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GB는 벌써 30에서 30kg 줬잖아. 그러니까 3m를 줬으니까 30 곱하기 3. 여기도 똑같아요. 30kg, 3 곱하기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나오는 거 30 곱하기 2 해도 되고 요걸 더블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다시 M1과 M2는 보니까 언제든지 차체가 무거워야 되니까 M2가 무거우니까 2W 90이니까 이거는 다시 하면 어떻게 45kN 이렇게 쉽게 계산. 요 문제는요 작업형 시험에도 필답형 시험에도 이 문제가 들어있고 그대로 이 그림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쓰는 게 바로 뭐다? 필답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작업장 내 운반이 주목적인 구례 운반차 핸들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 안전거리 오른 것은 근데 사실 이런 것도요 정말 이제 처음 나왔는 것. 그래서 이 그림도 내가 갖다 놨는데 보통 핸들 중에 차체 바깥측까지 거리는 얼마냐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항상 65c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그건 이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처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서 반발 장치를 방어해 분날날은 설치 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는 분날날은요 톱날과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로 우리는 12mm 이내 또는 1.1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톱날 후면 날은 어떻게 3분의 2 이상 방어한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앞에 여기 설명되었고요. 분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 얼마? 반드시 1.1배 이상이에요. 덮개 하단과 가공재의 상면과의 간격은 15mm가 아니고 항상 여기 보겠습니다. 봐요. 톱날 분날을 대면하고 보면 송구반 가공재의 상면 덮개 하단과 얼마? 8mm 이하가 되게 위치를 조정해 준다는 게 조정해 둬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서 15mm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은 숫자라도 그림으로 제가 표현, 사실 이런 문제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보충학습으로도 이게 그림으로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52번입니다. 유체의 흐름입니다. 유체라는 건 뭐예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중 유체의 흐름에서 수격작용, 워터해머에 물이 막 싸움하는 거죠. 워터해머가 가장 관계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격작용하는 거는 어떻게, 물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수도 밸브 꼭지도 확 틀어보면 물이 팡팡팡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격작용이죠. 물이 망치질 한다 그러죠. 이게 첫째, 가열하고는 관계없어요. 가열은요, 보일러 어떤 경우에 하면 때가 끼었을 때, 청소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래서 유체하고 관계, 답은 1번이 나왔어요. 밸브의 개폐, 열고 닫고 하거나 간내 유동,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파, 이런 것을 워터 해머 현상들입니다. 워터 해머는 전기 간내에 전기를 보내기 시작할 때 해머로 치는 듯한 소리를 내면 간이 진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워터 해머. 워터 해머는 캐리오버에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충합서 보일러의 가열의 원인인 것도 바로 수관내 본체 청소 불량, 간수 부족, 보일러의 기동이라든지 수명의 고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이 가열. 답은 가열이 되겠죠. 53번입니다. 산업용 로봇 운전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맞는 말이죠. 로봇은요, 봐요. 미숙련자의 로봇 조종은 6시간 이내만 한다. 6시간 아니고 몇 시간? 4시간 이내만 하게 돼 있어요. 4시간. 둘째, 근로자에게 로봇에 부딪힐 위험의 안전매트. 그래서 로봇은 아직도 방호장치가 뭐예요? 안전매트예요. 안전매트 또는 그 높이는 얼마? 1.8m 이상의 방층. 요거는 갈로속으로도 여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셋째, 조작 중 이상이 발견될 시 로봇을 정지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정지시키지 말자고 하는데 말 때나 정지해야 돼. 넷째, 급유는 작업의 연속성, 요도 오정작 방지, 운전 중에는 급유하면 안 돼요. 사전에 항상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산업 로봇 안전 수칙에 대해서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게 4시간 하고 1.8m,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관련 법규로 합격 예측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54번입니다. 기계 진동에 의하여 물체의 힘이 가해질 때 전하를 발생하거나 전하가 가해질 때 진동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의 특성, 우리를 가지고 이 문제도요, 처음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전하는 전기의 가장 작은 압전 현상, 압전 효과라고 그러죠. 봐요. 첫 문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변환하는데 라이터 효과, 라이터를 딱 켜는 거에 불이 팡 튀죠. 이것도 압전 효과야. 엄지로 스프링 버튼을 누르면 높은 전압의 전기가 발생하여 점화시키는 원리, 그런 것은 압전 효과. 바로 이것은 우리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55번입니다. 연삭기 문제가 벌써 2문제가 나왔어요. 연삭기의 숫돌 바깥지름 150입니다. 평형 프렌지 지름 매면, 우리는 바로 숫돌의 얼마 이상, 최소한 몇 배?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50에서 3분의 1 하니까 50mm는 돼야 된다는 거. 56번입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이 외관, 껍데기 안전을 향상시키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 보겠습니다. 전압 강화, 정전 시 오동작을 방지. 이거는 뭐 자동적, 이거는 기능적 방법이죠. 둘째, 고장 발생 최소, 역시 정기 점검을 실시한. 이거는 관리적 방법이에요. 강도 열화를 생각, 안전줄을 채다. 이거는 설계적인 방법이에요. 작업자가 접근, 우리 기계 회전부를 덮개를 씌우고 나면 색채. 그러니까 외관적인 방법은 색채나 덮개예요. 우리 왜 특히 한풍구도 마찬가지로요. 덮개를 씌워놨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또 한풍구는 사실 조금 높이 해가지고 색깔도 강한 붉은색을 넣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관성은요, 덮개나 케이스, 내장, 색채 조절. 안전한, 작업에 안전한 기동장치, 가동장치와 배치, 기동장치 또는 가동장치 해도 괜찮아요. 배치, 시건장치, 안전통로, 보존작업, 뭐 전기점검, 교환 중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능적 대책으로는요, 마이너 1차적인 페일세이프, 2차적은 해로의 개선이나 오정작 방지, 그 다음 소극적 대책은 급정지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구조적 안전한 재료 설계, 가공, 결함 제거고요. 작업점의 안전한 원인, 자동 제어, 자동 송급,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상세하게 해설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57번입니다. 드릴입니다. 드릴 작업 시 너트나 볼트 머리와 같이, 드릴 작업 시 그림으로 했어요. 볼트 접촉을 하면 너트나 볼트 머리가 다치니까 팽팽하게 해주는, 깎아주는 거 가지고 우리는 스포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보링은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리밍은 뭐예요? 구멍을 다듬는 겁니다. 카운터 싱킹은 나사 중에도 접시머리 볼트, 접시머리 나사가 되는 걸 카운터 싱킹. 보겠습니다.
보링 여러 가지로 했지 바로 여기서 그림으로 바로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쭉 보면 카운터 보링이지. 이건 육각머리가 들어가. 스포 페이싱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렇게 늘어갔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깎아두면 요놈이 딱 닿아서 되겠죠. 요거는 카운터 시킹 뭐 접시머리, 육각나사. 일반적인 볼트 머리가 닿게 하는 걸 스포 페이싱. 여러 가지는 태핑은 뭐예요? 앞나사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일반적인 점검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앞에 우리 안전관리론 파트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프레스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 가장 우선이 뭐 열쇠를 관리하는 이거는 클러치예요. 클러치를 밟으면 자산을 페달이라고 그랬거든요. 클러치 상태 정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꾹 하면 단계는 아니지만 프레스 등 작업을 할 때 가장 최우선 점검상이 클러치나 브레이크 기능 최우선이 바로 클러치가 되겠어요. 이런 함정적인 문제도 있다 정도는 보겠습니다. 59번째 보죠. 밀링 작업입니다. 밀링은 바로 다잉 커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칩을 우리는 뭐라고 해서 밀링 칩이라고 그랬어요. 보겠어요. 작업 시 옳지 않는 것은 테이블 위에 공구나 어떠한 물건도 올려놓으면 안 돼. 맞습니다. 제품 치수를 측정, 절삭 공구 회전을 완전히 멈춘 다음에 해야 된다. 셋째, 강력 절삭할 일감을 바이스에 얇게가 아니고 엄청 깊게 물려가 바이스가 빠져나오지, 공작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하 좌우 이성장 핸들은 사용 후 풀어두는 맞습니다. 답은 바로 몇 번? 3번.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밀링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무려 13가지를 다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60번입니다. 뭐 60번이면 바로 상과목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좋았지만 뒤에서도 좋습니다. 다음 중 설비원 내부 균열 깨지는 겁니다.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깨졌는데 결함을 보는 것은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어떻게? 내부야 내부. 껍데기는 육안으로 보면 안 돼. 벌써 초음파 바로 어떻게? 내 뱃속에 아들입니까? 딸입니다. 바로 뭐? 초음파. 쉽게 필요는 뭐라 그랬어? 일종의 파괴 시험으로 정하중보다 더 작은 힘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액체 침투가 이렇게 약품을 발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탐상, 침투 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산업안전기사 2015년 3월 8일 세 번째 과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요. 다음번 과목은 전기위험 방지기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